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단순히 로마에게 패배해서 사라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46년 불타는 항구 위로 검은 연기가 올라가고 성벽 안에서는 마지막 생존자들이 신전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로마 병사들은 집을 하나씩 부수고 길을 하나씩 지우고 이름까지 긁어냈죠. 그런데 이상하죠. 정말로 완전히 멸망한 도시라면 왜 로마는 그 폐허 위에 다시 도시를 세웠을까요? 결말부터 말하겠습니다. 카르타고는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로마의 공포 속에서는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로마에서 티니지의 카르타고 유적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도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게 이 거리는 바다 하나 건너면 닿는 악몽이었거든요. 또 2026년 기준 축구장 하나 길이가 약 100m라고 치면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군항은 전함 200척 이상을 품었다고 전해지는 현대식 군사기지에 가까운 구조였던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니발이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고 결국 로마가 복수했고 카르타고 땅에는 소금이 뿌려졌다. 그런데 그 유명한 소금 이야기, 사실 고대 기록에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온 장면 자체가 어쩌면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상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따로 있어요. 로마는 왜 이미 약해진 카르타고를 그토록 철저하게 끝장내야 했을까요? 왜 항구를 부수고 기록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도시의 기억까지 지우려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도시의 멸망기가 아닙니다. 지중해를 손안에 넣었던 해상제국, 그리고 그 제국을 끝내 두려워했던 로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죠. 불타는 카르타고의 마지막 밤에서 아직 로마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배우기 전의 바다로 말입니다. 배경과 맥락, 카르타고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머릿속에 펼쳐야 합니다. 지금의 티니지, 수도 티니스 근처 해안. 기원전 9세기, 전승상으로는 기원전 814년 페니키아 도시 티로스에서 온 이주민들이 이곳에 항구 도시를 세웁니다. 이름은 카르타고, 페니키아어로는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카르트 하다슈트. 처음엔 작은 무역 거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도시는 서지중해의 바다를 장악합니다. 시칠리아, 사르데냐, 코르시카, 이베리아 반도 남부까지 이어지는 무역망. 은, 주석, 곡물, 노예, 염료가 오가던 바다의 고속도로를 카르타고가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로마는 왜 이 도시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단순히 부자라서. 카르타고는 돈만 많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직접 하기보다 누미디아 기병, 이베리아 보병, 갈리아 전사 같은 용병과 동맹군을 조합해 싸우는 해상제국이었거든요. 로마가 시민병 중심의 육상 국가였다면 카르타고는 항구와 계약, 함대와 상업으로 움직이는 국가였습니다. 두 체제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충돌한 겁니다. 첫 번째 결정적 에피소드는 기원전 264년에 시작된 제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무대는 시칠리아였죠. 메시나라는 도시를 둘러싸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충돌했는데 사실 로마는 당시 제대로 된 해군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는 카르타고 군선을 본떠 전함을 만들고 코르부스라는 도하 장치를 붙여받아 이 전투를 육상 백병전처럼 바꿔버립니다.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바다는 자신들의 무대였는데 로마가 그 무대의 규칙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결국 기원전 241년 카르타고는 패배합니다. 시칠리아를 잃고
약 3,200탈렌트의 배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해상제국의 자존심에 생긴 첫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 속에서 한 가문이 떠오릅니다. 바르카 가문입니다. 하밀카르 바르카, 그리고 그의 아들 한니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한니발의 선택입니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이베리아의 카르타고 기지에서 출발해 알프스를 넘습니다. 병력은 대략 4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전쟁 코끼리 37마리가 함께했다고 전해지죠.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다로 로마를 치는 대신 왜 눈 덮인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갔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로마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바로 자기 집 앞마당을 흔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가 기원전 216년 칸나이 전투입니다. 한니발은 포위 선멸 전술로 로마군을 무너뜨립니다. 고대 사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로마 측 사상자는 5만 명 이상으로 전해집니다. 하루 만에 한 도시국가의 군사 엘리트가 갈려나간 사건이었죠.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로마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습니다. 한니발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로마라는 체제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북아프리카로 전장을 옮기고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을 꺾습니다. 기원전 201년 평화조약으로 카르타고는 전함을 10척만 남기고 넘겨야 했고 50년 동안 1만 탈렌트의 배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조건도 있었습니다. 로마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조항. 이건 국가의 칼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카르타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역과 농업으로 다시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로마를 다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원전 2세기 중반, 누미디아 왕 마시니사가 카르타고 영토를 계속 압박합니다. 카르타고는 참다 못해 기원전 151년 무렵 군사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에는 완벽한 명분이 됩니다. 허락 없이 전쟁을 했다. 법적으로는 조약 위반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기다리던 기회였던 거죠. 로마 원로원에는 이미 카토라는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가 다시 부유해지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 로마를 위협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149년부터 146년까지 이어진 마지막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두려워한 것은 카르타고의 현재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무너뜨렸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도시, 함대를 잃고도 부를 회복하는 상인들, 패배를 겪고도 지중해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 로마는 바로 그 회복력을 두려워했던 인거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가 그렇게 철저히 꺾었다고 믿었던 카르타고가 다시 부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니발은 패배했죠. 함대는 빼앗겼고 전쟁 코끼리도 넘겨야 했고 로마 허락 없이는 전쟁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게다가 배상금이 무려 은 1만 탈렌트. 그것도 50년에 걸쳐 갚아야 했습니다. 계산하면 매년 200탈렌트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통 나라 같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항구는 조용해지고 시장은 식고 귀족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천천히 무너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카르타고는 달랐습니다. 칼 대신 장부를 들었고 군함 대신 상선을 띄웠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비옥한 땅에서 곡물이 쏟아졌고 지중해 무역망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카르타고가 로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배상금 한 번에 갚겠습니다. 50년 동안 나눠내라던 돈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한 거죠. 로마 입장에서는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전쟁에서 졌는데도 돈이 남아돈다. 무기도 없고 함대도 없는데 도시가 살아난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생존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더 기묘합니다. 로마의 원로 카토가 카르타고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는 이미 늙은 정치인이었지만 눈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카르타고는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항구에는 배가 드나들고 시장에는 곡물과 은화가 오가고 창고에는 식량이 가득했죠. 전쟁에서 진 도시가 아니라 다시 세계 무대에 올라올 준비를 하는 도시처럼 보였던 겁니다. 카토는 로마로 돌아와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카르타고는 멸망해야 한다. 그냥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칼을 든 카르타고보다 칼 없이도 살아나는 카르타고를 더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씨는 누미디아에서 튀어오릅니다. 카르타고 옆에 누미디아 왕 마시니사는 로마의 동맹이었고 카르타고 땅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에 호소합니다. 조약을 지키게 해달라. 하지만 로마는 계속 미룹니다. 그러는 동안 농장과 마을이 넘어가고 시민들의 분노가 쌓이죠. 결국 카르타고는 참지 못하고 군대를 움직입니다. 규모는 약 2만 5천 명.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로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너희는 허락 없이 전쟁을 했다. 조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비극으로 기울어집니다. 카르타고는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더 밀리면 도시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아서 움직인 거죠. 하지만 로마는 그 행동을 마지막 명분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인질 300명을 요구합니다. 카르타고는 넘겨줍니다. 다음엔 무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카르타고는 또 내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구가 나옵니다. 도시를 버리고 바다에서 10마일 떨어진 내륙으로 옮겨 살라는 거예요. 이건 항복 조건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카르타고에게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길이었고 돈줄이었고 기억이었고 신화였습니다. 그때 카르타고 시민들은 깨닫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건 배상금도 무장 해제도 안전 보장도 아니구나. 로마가 원하는 건 카르타고라는 이름 자체가 다시는 지중해 위에 떠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무기까지 빼앗긴 도시가 집집마다 문짝을 뜯고 쇠붙이를 녹이고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투석기 줄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면이 참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제국의 야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기 도시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보이거든요. 지도에서 지워진다는 건 단순히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항구, 누군가의 시장, 누군가의 집, 그리고 누군가가 끝까지 믿고 싶었던 미래가 사라지는 일인 거죠. 클라이맥스. 두 번째 반전.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정말로 두려워한 건 카르타고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한니발도 이미 죽었고 전함도 빼앗겼고 카르타고는 로마의 허락 없이는 전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로마 원로원은 그 도시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는
패배한 뒤에도 너무 빨리 다시 부자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 카르타고는 로마에 배상금 1만 탈렌트를 50년에 걸쳐 내야 했습니다. 계산하면 1년에 200탈렌트입니다. 이건 도시 하나가 무너질 만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카르타고는 버팁니다. 아니, 버틴 정도가 아니라 더 일찍 갚아버립니다. 여기서 로마가 본 건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저 도시는 패배했는데도 돈이 남는다고. 이 충격이었던 거죠. 더 무서운 비교가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카르타고를 살려두면 남는 건 연 200탈렌트의 배상금입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를 없애고 북아프리카의 곡창지대를 직접 장악하면 매년 곡물 10분의 1, 즉 10%를 세금처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벌금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수익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전쟁은 복수가 아니라 투자였던 셈이죠. 그리고 카르타고 시민들에게 요구한 마지막 조건을 보면 로마의 의도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로마는 처음엔 인질 300명을 요구합니다. 카르타고는 내줍니다. 무기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갑옷 20만 벌, 투창 2,000개 이상을 넘겼다고 전해집니다. 여기까지도 카르타고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구가 나옵니다. 도시를 버려라. 바다에서 10마일, 약 16km 안쪽으로 옮겨라.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바다로 먹고 살던 도시였거든요. 항구가 곧 심장이었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은이 오가고 곡물과 올리브유와 직물이 움직이는 그 해안선이 카르타고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16km 떨어진 내륙으로 가라는 건 살려는 주겠다. 대신 내가 너인 이유를 버려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카르타고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구나. 로마는 항복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시의 기능 자체를 지우려는 거였구나. 그래서 시민들은 마지막 전쟁을 선택합니다.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활시위를 만들고 신전과 집의 금속을 녹여 무기를 만들고 이미 무장을 해제당한 도시가 다시 군수공장이 됩니다. 패배한 상인들의 도시가 마지막 순간에는 거대한 요새로 변한 거죠. 로마가 두려워한 건 카르타고의 현재가 아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회복력이었습니다. 전함을 잃어도 돈을 만들고 식민지를 잃어도 무역망을 다시 짜고 배상금 1만 탈렌트를 갚고도 살아나는 능력. 이건 로마에게 군사적 위협보다 더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저 도시는 언젠가 또 돌아온다. 바로 그 가능성 말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패배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너무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워진 겁니다. 로마가 원한 건 승리가 아니라 재발 방지였고, 재발 방지의 방법은 도시의 항구, 토지, 기업, 이름까지 모두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카르타고가 지도에서 지워진 이유는 증오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니발의 악몽도 카토의 외침도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었죠. 진짜 이유는 더 차갑습니다. 로마는 계산했습니다. 살려두면 경쟁자, 눌러두면 비용, 없애버리면 자산. 그리고 그 계산 끝에서 한때 지중해를 쥐고 흔들던 해상제국은 도시가 아니라 수익 구조로 해체된 겁니다. 마무리. 카르타고가 지도에서 지워졌다는 말은 사실 도시 하나가 무너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바다를 장악했던 무역 네트워크, 로마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했던 상인들의 언어, 그리고 패배한 쪽이 남기지 못한 기억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뜻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도 승자의 이름으로 만든 지도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중심이 되고, 어떤 도시는 변방이 되고, 어떤 나라는 위협으로 불리고, 어떤 제국은 문명으로 불리죠. 카르타고의 마지막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가 두려워했던 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자신들과 다른 질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카르타고가 정말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로마의 기록 속에서만 지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카르타고는 멸망한 문명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경쟁자인가 알려주세요. 이런 역사 속 빈틈과 반전을 함께 따라가고 싶다면 보이 페달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참고 자료와 함께 보면 좋은 이전 편은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집요하게 반복된 질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정말 한순간에 불타 사라졌는가를 추적해보겠습니다.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